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뉴욕 특파원 김용갑입니다. 미국의 투자회사 파이퍼 샌들러는 1년에 2차례 미국 10대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발표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10대가 가장 좋아하는 의류 브랜드 1위는 나이키, 2위는 룰루레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1위는 치크필레, 2위는 스타벅스, 인플루언서 1위는 틱토커 알렉스 얼, 2위는 미스터 비스트, 3위는 테일러 스위프트였습니다. 미국의 10대들이 어떤 인플루언서에 열광하고 있는지만 봐도 그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테일러 스위프트보다 틱토커가 그들에게는 더 선호도가 높은 인플루언서입니다. 이 같은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자료가 바로 파이퍼 샌들러의 보고서입니다. 10대들의 브랜드 선호도는 기업의 매출로 연결되고 더 나아가서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보고서인 2023년 가을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하나 꼽으라면 단연 이 화장품 브랜드 엘프의 약진입니다. 엘프는 2018년만 해도 10대들의 화장품 선호도 순위권에도 없었던 기업인데요. 2019년부터 순위권에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2020년부터는 성장을 시작해서 2위 자리에 오르고 이제는 선호도 29%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선호도가 무려 13%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미국 10대 사이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브랜드라는 겁니다. 이 엘프 뷰티의 주가도 함께 상승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가를 수차례 갈아치웠는데요. 작년 1월 50달러 선이던 주가는 벌써 2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보면 엘프 뷰티의 주가는 최근 가장 핫한 기업인 엔비디아의 수익률을 넘어섭니다. 엘프의 주가는 지난 5년간 2,400% 상승했지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5년간 2,100% 상승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미국 10대 사이에서 급격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엘프 뷰티는 2019년까지만 해도 이제 22개의 자체 매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온라인 채널에 집중을 하겠다는 전략을 밝히면서 이를 모두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온라인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렇게 오프라인은 타겟이나 월마트 같은 전국의 소매 업체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겟에 가서 제품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오늘 말씀드리는 이 엘프 뷰티가 최근에 더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 신생 기업은 아닙니다. 2004년에 뉴욕대 출신의 조셉 샤마라고 하는 인물과 그의 아버지가 이 화장품 마케터였던 스콧 빈센트 보바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20년의 역사를 지닌 화장품 기업인데요. 이들은 BMW나 이 벤츠 같은 고가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여성들도 1달러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엘프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ELF는 이 Eyes, Lips, Face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눈, 입술, 얼굴 바르는 화장품들을 겨냥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13개 제품에 대해서 1달러대의 가격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저가 화장품으로만 유명해진 것은 아니고 이들이 박리담회로 무조건 싸게 파는 전략이 아니라 저렴하지만 고품질의 화장품 시장을 겨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럭셔리, 접근이 가능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또 커뮤니티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장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뒤에서 다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럭셔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제품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이렇게 와서 보면 가격대가 굉장히 비교적 저렴하다라는 걸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격이 저렴한 것만으로는 미국의 10대를 사로잡을 수 없죠. 그래서 잘 보면 다른 더 비싼 화장품 브랜드들과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부 나스와 유사한 모양의 제품들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블러셔가 특히 나스의 외관과 색이 거의 비슷한 색상의 또 그런 제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파우더 같은 제품들 같은 경우엔 이 메이크업 포에버라는 브랜드의 제품들과 약간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이 제품이 훨씬 더 저렴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만 저렴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제품과 유사한 느낌으로 소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제품이라도 브랜드 가격을 빼면 우리는 더 싸게 만들 수 있어 라는 느낌입니다. 이 엘프의 A 제품은 더 비싼 화장품 브랜드의 B 제품의 대체품으로 소문이 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미국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주목받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듀프인데요. 이 듀프는
속이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명품을 베낀 저렴한 제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인플레이션에 지친 소비자들이 명품과 비슷하지만 저렴한 상품을 찾고 있습니다. 예전 어바웃 뉴욕 시인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에서 인기 브랜드의 카피 제품들이 꽤나 소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이 듀프 소비에 대해서 듣고 미국은 짝퉁을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짝퉁은 예를 들면 루이비통 가방을 똑같이 로고까지 박아서 파는 게 짝퉁이고, 듀프는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Z세대는 이런 제품을 구매하는 걸 숨기지 않고 오히려 SNS에 더 공유를 합니다. Z세대에게 듀프 소비는 현명한 소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틱톡에서 미국 10대들의 자발적인 바이럴은 엘프에게 엄청난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물론 10대들이 틱톡에 공유한 것만이 이 성장의 원동력은 아닙니다. 회사는 최근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자신들의 성장의 배경에는 이 소셜미디어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프는 틱톡에서는 특히 여성 유저들과 파트너십 그리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참여를 통해서 이 제품을 홍보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특히 대중적인 인지도는 떨어져도 특정 분야에서 이 지식과 영향력이 있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했습니다. 1000만 팔로워를 둔 인플루언서 1명보다 100만 팔로워를 둔 인플루언서 10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대중적인 인지도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인플루언서가 더 도움이 된다고 봤습니다. 이는 브랜드의 신뢰도로 이어졌습니다. 보통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은 대중적인 사랑보다는 어떤 특정 소비군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최근에는 여러 국가로 확산해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캐나다, 이탈리아 분야에서 최근에 인기를 끌면서 이 국제 비즈니스 분야가 지난 분기에 무려 119%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와 소통을 위해서 협업도 잘 이용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2021년도에 멕시코 레스토랑 체인이죠. 이 치폴레와의 협업입니다. 화장품 기업과 레스토랑이 협업을 했는데 10대가 좋아하는 치폴레의 소스와 야채를 닮은 아이섀도우 등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당시 협업 제품들은 10여 분 만에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고객의 65%가 게임을 즐기기 때문에 여성 게이머들과도 협업을 합니다. 화장품과 협업을 하기에는 엉뚱한 분야라도 고객이 있는 곳이라면 함께 협업을 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엘프의 타랑아민 CEO는 자신들에게는 틀에 박힌 규범을 깨는 DNA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엘프는 창업 10년 만인 2014년에 사모펀드인 TPG에 인수됐습니다. 이때 지금 말씀드리는 현재 CEO인 타랑아민 CEO도 영입된 인물입니다. 이 타랑아민 CEO는 지난달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의 전략은 우리 커뮤니티가 사는 곳에서 우리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들이 관심 갖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엘프 뷰티 스쿼드라고 하는 이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유대감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입을 시켜서 후기 작성 등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고객들을 또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이 회원 수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서 엘프의 성장 동력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엘프 뷰티의 경쟁력 가운데 또 하나는 10대들을 만족시키는 경영 측면의 윤리성과 메시지입니다. 엘프는 고객들에게 자신들의 윤리성을 강조합니다. 엘프는 100% 동물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시설, 공급업체를 포함해서 모든 테스트나 완제품의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윤리적인 행보를 강조를 합니다. 이 같은 크루얼티 프리 인증을 통해서 윤리성을 강조합니다. 또 환경을 생각해서 과대 포장을 줄여왔는데 2019년부터 약 250만 파운드에 달하는 포장을 제거했고, 또 2023년도 회계연도에는 연간 이익의 3%를 기부했습니다. 또 이사회의 3분의 2는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으로 최근에는 성장세를 더 키우고 있는데요. 약 한 달 전인 올해 2월에 발표된 이 실적을 보면 회계연도 2024년 3분기 실적인데요. 이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85% 성장한 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분기만 이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20개 분기 연속해서 매출이 성장했고, 또 최근 2, 3년간은 급성장을 했는데 최근 4개 분기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70%를 넘겼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부분은 바로 온라인인데요. 사실 엘프는 과거 초창기부터 인터넷으로 이 화장품을 팔겠다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낸 화장품 기업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20년 전이라는 시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아이디어였는데요. 현재도 대부분은 타겟이나 월마트 같은 이 소매 업체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만 지난 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온라인 판매가 전체 매출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매출이
100% 성장을 하면서 전년 동기에는 전체에서 18%를 차지하던 온라인 매출의 비중이 24%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저렴해 보이지만 고품질의 듀프이자 틱톡의 마케팅의 성공 모델이자 협업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국 10대들의 선호도 1위 화장품 브랜드 엘프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매경 월가월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